네, 이번에는 기자님만의 프리한 시선으로 배우를 만나보는 코너죠. 스타 프리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배우를 만나고 오셨나요? 역시 스타 프리뷰지 말입니다. 역시 현장이지 말입니다. 현장이지 말입니다. 변요한 씨. 네, 변요한 씨 먼저 갔습니다. 네, 미생의 한성률 역할로 정말 한순간에 훅 수면 위로 올라왔던 배우 변요한 씨인데요. 이번에 또 3월에 개봉을 앞둔 소셜포비아라는 영화와 함께 스타 프리뷰를 찾아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지 말입니다. 네, 그렇지 말입니다. 네. 네, 충무로의 또 다른 기대주 변요한 씨 지금 스타 프리뷰 통해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인터넷으로 협박에 희화하고, 어? 댓글 뭐, 악플 뭐. 기왕 갔다 오는 거 일찍 갔다 오는 게 좋다더라, 주변에서. 너도 갔다 와서 정신 차려야지. 파트너 정하셨어요. 오늘 스타 프리뷰의 주인공으로는 배우 변요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굉장히 사람들이 뭔가 밝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이제 보통 인터뷰 시작하면 막 와 이러고 시작할 것 같은데 의외로 굉장히 긴장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밝은데요. 네. 긴장을 잘합니다. 지난 부산영화제 때 선보였었던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던 이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죠. 지금 다들 X나 받았어. 신상 바로 털었지. 탈탈 털었어. 하영아. 그 자살 아닌 것 같아. 문이 열려 있는 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뭔 소리야? 이거 세탁기 소리인데? 아니 자살할 사람이 세탁기를 돌리나요? 잡을 수 있어. 너 이거 진짜 타살이라고 생각해? 요한 씨가 또 이 영화에 끌리게 됐던 이 시나리오를 또 재밌게 보았던 이유는 어떤 거였나요? 소재인 것 같아요. 우선 SNS 문화를 다룬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흥미롭게 느껴졌고,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시생 되게 평범하잖아요. 네. 평범한데 어떻게 보면 그런 SNS 문화에 이제 사건에 들어가게 돼서 쭉쭉 나아가는 것들이 되게 힘도 있었고 책에서도. 노량진 고시생의 어떤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세팅한 어떤 부분들 같은 게 있나요? 브랜드 이름 말할 뻔했어요. 네, 저는 그 세 줄 바지와 우선 그 체중,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예. 찌우신 거죠? 지금은 이제 제 평균 체중이고 노량진에 실제로 가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되게 이렇게 마르신 분도 계시고 되게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후자를 택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주성이라는 배우와 어떤 이제 밸런스를 봐서라도 그 친구가 워낙 이렇게 날렵하기 때문에 저까지 둘 다 날렵해버리면 재미없는 그림일 것 같아서. 야, 지웅이 데리고 와, 지웅이. 딱 됐네.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다들 밥을 먹는 네, 게 컵밥이 예. 되게 인상적이었었고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예. 어쩌면 더 살이 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긴 하더라고요. 정말 맛있고요. 실제로 정말 맛있고 되게 많이 먹었어요. 아, 거기서 많이 드셨어요? 예. 촬영하면서? 실제로 너무 많이 먹었고 그뿐만이 아니라 팬케이크도 있어요. 그 안에요? 다른 옆집이죠. 옆집엔 팬케이크를 옆집은 이제 컵밥 먹고 뒤 돌면 바로 이제 여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팬케이크를 팔아요. 거의 주식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거의 노량진 라이프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그렇죠. 사셨네요. 네네. 영화 이제 초반에 주고 이제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애들은 아무도 이해 못해. 원래 그런 애야라는 말에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 이유를 좀 찾으셨나요? 어쨌든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해하려고 갔던 부분도 있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커요. 다 이해했다고는 말 못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레나라는 이제 그런 인물 그 아이디를 가진 그 인물은 이해했던 것 같은데 다른 생각을 가진 인터넷에 있는 분들은 다 이해 못하죠 사실. 얼마 전에 변요한전이 열렸죠. 네.
정말 그 상상마당이라는 곳이 개관한 이후로 이렇게까지 빠른 시간 안에 매진이 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배우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인 동시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배우로서 조금씩 완성돼가는 과정인데 네. 그 과정을 다 들키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설레이기도 했고 뭔가 이 벌거벗어진 느낌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때 그 시기에 제가 작품에 임했던 태도도 보이고 제가 봤을 때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마음도 성장해야죠, 앞으로도 쭉. 근데 정말 그 독립 영화에 출연해서 그 영화들이 잠깐씩 뭐 상영되고 그 이후로 볼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영화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한 배우의 성장이 어떤 면에서 독립 영화계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 감사합니다. 네. 누가 보면 지금의 어떤 그 인기 같은 경우가 빠른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늦게 이름을 처음 알리게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요한이란 이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전 그 시간 동안은 약간의 회의 같은 거나 이런 게 들었던 순간들도 있었나요? 당연히 조바심도 있었고요. 되게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20대를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치열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 부분에서, 제 분야에서 치열했던 것 같고요. 많이 상처도 많이 받았었고 저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이르다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조금? 예, 그러니까 더 뭔가 갈고 닦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조금 더 늦게 주목을 받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아니,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저를 돌아봤을 때 또 저를 점검하는 거죠.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이. 예,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고 더 열심히. 그런 약간의 슬럼프 혹은 어려운 순간들을 어쨌든 극복하고 이 배우의 길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연기가 너무 재밌고 너무 어렵고 막 안 되면 막 머리 잡고 막 진짜 뜯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본래 성향이.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 결국 누나랑 3분이 거의 지날 즈음 한송률은 자연 환경이랑 한계 안에서 남자 안영이로 변신해 있었다. 이 어찌할 수 없음. 더럽게 붙이네, 진짜.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본사에서 계속 전화가 와서 오늘 동국지를 마시고 목에 기름칠 좀 팍팍 하이소. 자. 사실 미생을 통해서 변요한 씨를 처음 보았던 시청자들이라면 조금은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 개벽이 한성률에 너무 익숙하겠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들깨를 비롯해서 독립영화 속에서 먼저 변요한 씨를 봤었던 사람에게 미생은 굉장히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역할을? 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새로운 방식의 어떤 캐릭터였던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한성률이 좋은 것은 넉살이 좋고 그리고 끊임없이 뭐 얼굴이든 몸이든 무엇이든 계속 움직이는 어떤 리듬감 같은 것들이 엄청난 그런 캐릭터였었는데 이게 본성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건 진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자기 안에 있는 거를 그 에너지를 맥시멈으로 이렇게 늘리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친한 친구들 만났을 때보다 그 게이지를 한 6배 정도 더 늘린 것 같아요. 예, 힘들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사실 비생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비생 촬영을 할 때 그러니까 촬영이 끝나고 나면 몇 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게 되던가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하러 다녔죠. 어떠세요? 지금 돌이켜 보니 미생은 나에게 어떤 작품이었던 것 같으세요? 되게 아쉬움이 큰 작품인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 행복했는데 모든 작품 끝나면 사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미생인 작품인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네. 되게 감사하죠. 너무 행복했어요. 야, 너 그거 돈 주고 산 거냐? 인터넷에서. 이 보고서가 누구 입맛에 맞아야 되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의 그 우리의 경험치라는 건 굉장히 한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면에서 그 다양한 어떤 선택들 할 수 있었던 어떤 본인 안에 힘 같은 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으세요? 처음에는 진짜로 인터넷 설치 기사님을 만나서 근데 좀 리얼했었어요. 예, 물어보고 네. 막 같이 해보고 네. 막 따라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 그 직업의 사람들과 일단 한 번은. 네, 그죠. 뭐 조사를 저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미생 때는 이제 어떤 뭐 회사에 갔었고 소셜품이나 노량진에 진짜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은 현장에서의 믿음인 것 같아요. 배우들 간의 믿음과 스태프들 간의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 17 그리고 여름이라는 작품이 올레 TV에서 볼 수가 네. 있는데 태보다 학교도 때려치고 노래방 알바나 하는 가만 보면 이렇게 사회의 어떤 전형이나 룰 같은 걸 계속 깨고 싶어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을 모든 작품에서 좀 공통적으로 좀 받게 되는 게 있거든요. 들깨를 봐도 아주 조용한 광기 같은 게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 배우 변요한은 그걸 폭발시키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면서 평생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저 나름의 추측을 좀 해봤어요. 두 개 다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깨고 싶어하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시나리오들이 계속 들어왔고 저는 충실하게 계속 실행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시나리오가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게 보일 때는 그 관심이 사실 거기에 가 있다는 것도 되지 않나요? 사실 저는 캐릭터보다 메시지를 보려고 노력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시지 좋았던 작품을 골랐던 건 아니고요. 캐릭터가 좋으면 너무 좋죠. 근데 캐릭터를 봤던 시기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아, 무너졌다고요? 네, 제가.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지 않고 저 혼자 어떤 이기심에 연기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메시지 보고 네. 캐릭터만 욕심을 낼 경우는 좀 잘못된 네.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배우로서는 캐릭터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는 아닌가요? 그렇죠? 메시지 좋고 캐릭터까지 좋으면 좋죠. 나가. 지금 소셜포비아의 개봉을 앞둔 이 시점에 변요한에게 배우란 어떤 직업인가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어요.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냥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계속 하고 싶다고 생각되는 어떤 가장 큰 이유는 뭐죠? 정말 단순한데 네. 진짜 재밌어요. 되게 힘들고 미칠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 선을. 그래서 그냥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고 싶어요. 오늘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했나요? 네. 제 선물이 있어요. 예. 네, 올레 TV 포인트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올레 TV 보시는 곳이 있다는 네네. 소문이 있던데. 네. 거기서 등록하시면 영화 마음껏 보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 영화 많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타 프리뷰를 통해서 배우 변요한 씨 만나보셨습니다. 변요한 씨는 그 미생 드라마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개벽이. 네, 정말 그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좀 재밌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넉살 좋게 대하는 그런 남자를 연기를 해서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았는데 실제로 한동안 그 독립영화계의 송중기라고 불리우던 시절의 작품들을 보면 그보다 좀 더 어두운 역할들이 많이 있었고 진지한 역할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변요한이란 배우를 아마 한석률로만 알고 있다면 이 배우의 아직 1%도 알지 못한 거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소셜포비아에서의 모습이라든지 혹은 그 올레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들깨라든지 이런 단편 영화들 속에 나오는 변요한 씨의 모습은 굉장히 색다를 것 같아요. 특히나 소셜포비아에서는 영화 자체도 엄청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배우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제 하나하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리한 시선으로 만나본 배우 변요한 씨의 영화들 들깨, 감시자들, 우는 남자, 범죄소년 등은 올레 TV에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충무로의 기대주 변요한 씨의 색다른 매력 올레 TV를 통해서 느껴보세요.